여기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는 이탈리아 특수부대원들이 분노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인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한국인들은 시민의식이 좋다더니 알고 보니 순개차반이네.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오히려 조롱을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그들은 이내 한국인들의 비밀을 알아채고 이럴 수는 없다며 그대로 머리를 감싸쥐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오나르도 파브리이며 이탈리아의 엘리트 특수부대 중 한 곳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제 구체적인 소속은 기밀사항이지만 저와 저희 팀 동료들은 분명 이탈리아의 자랑이자 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엘리트 군인이죠. 최근 저희 팀은 나토 공동평가에서 지구력, 전술 정밀도, 도시 모의 시가전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 다시금 조국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당연히 표창도 따라왔죠. 바로 2주간의 공식 휴가였습니다. 심지어 국방부는 사기 진작을 명목으로 저희 팀을 해외로 휴가를 보내주고 모든 경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런 경우 그리스, 어쩌면 크로아티아에 가곤 했어요. 저렴하고 따뜻하고 또 괜찮은 와인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 국가는 약간은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다 그렇든 말이에요. 저번 휴가 때 동료 마테오는 파리에서 술을 먹고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군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았고 그는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한 번 더 싸움을 벌였다간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보직해임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국제적 망신을 피하고 다혈질인 마테오의 무탈한 복무를 위해 저희는 안전한 곳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님은 마치 화성에서 휴가를 보내고 오라는 듯 한국은 어때? 라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뜬금없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눈을 깜빡였죠. 거기서 뭘 해야 하죠? 아니 그 전에 한국은 대체 어디에 붙어있는 국가인가요? 하지만 대대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딸이야도 졸라서 한번 가봤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거리, 범죄율 제로, 세계적인 인프라, 심지어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자유자재로 사용했다며 한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저는 간만에 찾아온 휴가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료 대원들은 안 그래도 유럽은 질리던 차였다며 다들 한국으로의 휴가에 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찾아낼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대원들과 함께 억지로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 한국에 대한 회의감도 잠시 비행기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인천공항은 그 거대한 규모답게 활주로에서 공항 내부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상당했는데 인천공항 측은 이용객들을 배려해주기 위해 별도의 공항 셔틀버스까지 운영하며 공항 이용객들을 공항 내부로 빠르고 편하게 실어 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인천공항은 전 세계 공항 만족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공항으로 한국은 이용객의 편의성을 최대한 배려하는 국가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용객을 배려해주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까지 운영해주는 한국의 모습에 그저 당황스러움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은 어떻게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먹을까를 고민하는 듯 터무니없는 물가와 보수되지 않는 화장실 및 공공시설로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셔틀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짐을 들고 이동하던 와중 저는 웬 할머니가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 할머니는 이탈리아인처럼 보였기에 저는 이탈리아의 군인으로서 이 할머니를 위해 짐을 옮겨줘야겠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할머니의 짐을 옮겨드릴 수 없었어요. 웬 한국인 남성 한 명이 할머니가 낑낑대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이내 저보다도 빠르게 달려나가 할머니의 짐을 셔틀버스로 옮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는 특수부대원인 저를 능가한 속도로 할머니께 도움을 준 거였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틱톡을 위해 촬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도움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거치지도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다니 저는 한국의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한국에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아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묘한 감정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 내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오자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다개국어로 된 안내방송이 정중하게 환영하며 색으로 구분된 별도의 출입국 심사대로 안내했습니다. 스마트 바닥 LED 스트립이 발 아래에서 깜빡이며 말 그대로 공항 이용객들을 지정된 검문소로 안내했죠. 그렇게나 불친절하고 삼엄하기로 유명한 공항 수속대지만 인천공항 입국 수속대의 한국인 직원들만큼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환영해 주더군요. 이들은 마치 다른 국가들의 수속대 요원들이 권위를 내세우며 불친절한 이유는 이들이 올바른 수속 과정을 거칠 능력이 없어서야. 사람이 일일이 모든 여권과 서류들을 검사하는데 과연 그게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은 달라. 어차피 한국의 수속 과정은 전부 AI 기술로 대체한 상황이고 무슨 수를 써도 최첨단 AI 기술은 속일 수가 없지. 그러니 나는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해오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수화물 찾는 곳으로 다가갔을 때 저희 앞에 있던 금발의 젊은 부부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와 유모차 1대 때문에 힘들어하더군요. 그러나 군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던 저와 부대원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한국 남성이 달려와 그들의 여행 가방 하나를 집어 포터로봇에 실었거든요. 망설임 없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짐꾼 로봇은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줄 뿐만 아니라 짐을 옮겨주기까지 한다며 로봇의 목적지 설정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건네더군요. 그야말로 한국은 어딜 가나 본능적인 친절함 뿐이었고 최첨단 기술의 향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이동하면서 터미널의 자동음성 안내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AI의 음성이었지만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진심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따뜻한 모습만이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오자마자 완전히 얼이 빠진 채 서울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를 탑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버스마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결국 저는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한국의 버스 안에는 전자기기 충전을 위한 포트, 초고속의 무료 와이파이, 공기정화 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국 버스는 마치 바퀴가 달린 가정집처럼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순간은 버스가 한 번도 경적을 울리거나 방향을 바꾼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한국 버스는 원활하게 미끄러지며 도로 내에 있는 수천 대의 다른 차량과 동기화된 조화를 이루며 합류했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의 최첨단 도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호등은 AI 기반의 적응형 알고리즘으로 타이밍이 맞춰졌고 주변의 교통 상황에 맞춰 최적의 혼잡도와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었어요.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차량 대수 대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도로 혼잡도를 보이는 국가라고 했고 한국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 덕분에 모든 국민이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에서 보이는 차량의 절반의 대수로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최악의 교통대란이 일어나지만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그러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리적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버스는 별도의 부스에서 정차할 필요도 없었고 동전을 세며 통행요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이 그저 1초 만에 스마트 톨게이트를 통과했다는 거였죠. 한국에서는 톨게이트 통과를 위한 요금 지불 과정조차도 사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자동화시켜 놓은 미래 국가였죠. 그러니 이런 한국에서 자동차는 그저 평범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국가 신경계였죠.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기술적인 한국의 시스템은 이탈리아 사람들을 아직도 20세기에서 살고 있는 원시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저희 대원들 모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한국에 완전히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과 인프라 덕분에 저희 부대원들은 빠르고 편리하게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들이 한국에서 본 것들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희 모두는 그동안 저희의 조국을 선진국이라고 믿어왔지만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이탈리아는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였어요. 그러나 우울감을 느끼기엔 휴가는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짐을 정리한 후 기운을 차렸고 저희는 만장일치로 한 가지에 동의하게 됩니다. 바로 음식이었죠.
저희는 미식의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온 남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저희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었죠.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음식점을 찾았고 결국 별 5개 리뷰가 산더미처럼 쌓인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기대가 컸어요. 저를 비롯한 많은 대원들이 한식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줄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소리치는 매니저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식당 전경을 보았을 때 저는 즉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줄이 없다고. 이 시간에 동료 대원 루카가 찡그렸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식당에 도착한 것 아닐까? 아니면 식당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걸까? 로마로 돌아가면 이 정도 수준의 후기가 있는 레스토랑은 두 블록은 줄을 서며 기다려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시끄러운 청소년들이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가게 근처에는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 차 있죠. 저희는 식당 입구에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지만 순간 식당 유리문이 네, 여기가 바로 당신들이 찾던 그 장소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 활짝 열리더군요. 그리고 안에는 미소 짓는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세련된 태블릿을 들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선명한 영어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루카는 팔꿈치로 저를 치켜 세우더군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처음 보는 그녀가 내 번호를 묻다니 이 한국인 여성 직원은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생겼는걸? 저는 그를 애써 무시하고 그녀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조금의 기대감이 들긴 했어요. 정말로 그녀가 제가 마음에 들었기에 휴대폰 번호를 요구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니 어쩌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추가적으로 건네오더군요. 저희 식당의 대기열은 스마트 AI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힘들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이 휴대폰 번호로 보안 QR코드가 포함된 문자가 전송될 거예요. 당신의 순번이 다가오고 테이블이 준비되면 자동으로 알려준답니다.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실망감과 당혹감이 섞인 미묘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한국인 직원이 제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던 건 사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실망을 느끼는 동시에 인기 식당에 입장하는데도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꼈던 것이죠. 실시간 AI 기반 대기열 관리 시스템이라니 저는 이것을 이탈리아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문자로 전송된 QR코드를 조회해본 결과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이 AI 시스템은 테이블 회전 데이터, 조리시간 예측 등의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고객 흐름을 관리하는 최첨단 디지털 인터페이스였고 실제로 시스템이 알려준 대기시간은 오차가 거의 없이 맞아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마테오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필요 이상으로 투철한 녀석이었고 이탈리아와 한국의 기술 격차가 이렇게나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 도저히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죠. 마테오는 이건 그저 보여주기식 시스템일 뿐이고 현실은 예상 대기시간은 한참이나 틀릴 것이 분명하다며 큰 소리를 쳤는데요. 그리고 저 또한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분명 훌륭했지만 그래도 AI가 대기시간까지 완벽히 예상하는 건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 번은 나폴리로 파견을 갔을 때 인기 피자 가게에서 10분만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희는 5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성질 급한 마테오는 머리에 핏줄까지 서며 큰 소리로 항의했죠. 이봐, 10분이면 된다고 했잖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그러나 주인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답변하더군요.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내가 저기 앉아있던 손님이 피자를 한 판 더 주문할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겠어? 또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커플은 피자 한 판을 먹는데 거의 1시간 반이나 걸렸어. 이런 변수까지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나는 여기서 피자를 굽고 있는 게 아닌 나사에서 우주선을 만들고 있을 거야.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나라죠. 그리고 대기 줄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므로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AI는 분명 상당한 오차로 계산 오류를 범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제 휴대폰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윙윙거렸습니다. 5분 동안 유효한 QR코드가 화면에 깜빡였죠. 한국의 기술력은 완벽했고
저희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아저씨들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돌아와서 입구에서 코드를 스캔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근처 직원이 친절한 미소로 저희를 응대해 주었어요. 그녀는 저희를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고 이내 차가운 보리차를 건네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 한국인 직원은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로 식단에 대한 선호도나 알레르기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빠른 속도로 저희가 주문한 불고기를 준비해 주었죠. 간단한 피자조차 주문한 지 1시간은 지난 후에 나오는 이탈리아 식당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습니다. 식탁이 그릴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끓기 시작하자 마테오는 몸을 뒤로 젖히며 모든 것이 완벽한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한국도 분명 한 가지쯤은 결함이 있을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분명 음식일 것이고 이 불고기의 맛은 형편없을 게 분명하다며 자기 최면을 걸더군요. 하지만 애국심 강한 마테오의 안쓰러운 자기 합리화도 잠시 이내 불 주위에 양념된 불고기 조각이 눈앞에서 완벽하게 익어가자 그의 굳건했던 눈빛의 도끼는 점점 사그러져 갔어요. 그리고 마테오는 입에 계속해서 침이 고이는지 연달아 침을 삼키더군요. 저는 그런 마테오를 이해했어요. 불고기는 정말 평생 채식주의자라도 삶의 선택을 제고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냄새를 풍겼고 실제로 맛 또한 미식의 국가 출신인 저희 모두를 감탄시킬 만큼 뛰어났거든요. 결국 마테오의 애국심은 여기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반찬만으로도 긴 비행을 거치며 방문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접시, 절인 접시 등 십수개의 반찬이 테이블 위를 덮고 있었지만 모두 저마다의 디테일과 매력이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저희 대원들 중에 가장 까다로운 미식가였던 루카 또한 조용히 김치를 입에 삽질하고 있었는데 그는 해외 파견을 갈 때마다 외국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그대로 굽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까다로운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그런 루카마저 완전히 굴복시켰던 것이죠. 정말로 저희 모두는 이곳 식당에서 완벽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때 저는 쫄깃하고 스모키한 불고기 조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입안에 엄청난 고통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기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숨겨진 뼈를 잘못 씹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턱이 조여지고 둔한 압력이 얼굴 전체에 퍼지면서 저는 그제야 훨씬 더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교정기가 부러졌던 것입니다. 와이어가 어긋난 것이 아니었어요. 나사가 풀린 것도 아니었죠. 이건 그야말로 완전한 구조적 붕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에 손을 뻗어 공포를 확인했습니다. 왼쪽 앵커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금니 브래킷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안정화 아치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값싼 펜싱 와이어처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치과 진료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제 교정기는 일반적인 교정기가 아닙니다. 제 이탈리아 특수부대에서의 역할 때문에 승인된 맞춤형 전술 교정 장치였죠. 고위험 야전 작전에서는 통신 장비가 턱 구조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 입질은 특수 마스크와 통신 마우스피스를 압력으로 밀봉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선천적으로 부정교합이 매우 심했어요.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교정기를 제작하려면 군인의 봉급 갖고는 어림도 없기에 치아 교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제 보직과 실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특수부대원인 저를 위해 특별히 필수 인력에 따른 지원 예산으로 특수 교정기를 제작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정기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거의 제 커리어의 끝장을 의미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의료 인프라가 뛰어나지 않은 이탈리아에서는 치아 교정 자체가 매우 돈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아마 제가 재교정을 하려면 최소 6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먼저 의료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군칙과 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 자금위원회가 분기별로 다시 소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제야 본격적인 교정이 시작되겠죠. 비용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이 천문학적인 교정 비용을 2번이나 내줄 리도 없었어요. 저는 아마 특수 작전 투입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고 제 커리어는 여기서 종료될 것입니다. 결국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씹지 않고 앉아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마테오는 몸을 숙이고 불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며 속삭이더군요.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을 살짝 벌리고
위태롭게 매달린 브래킷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 다른 대원들도 눈치챘습니다. 항상 해결사였던 지오반니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한국 치과의사가 이탈리아 치과의사보다 낫지 않을까? 웃고 싶었지만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휴가는 2주일이야. 교정 작업이 그렇게나 빨리 끝날 리가 없어. 애초에 치과를 찾는 것부터가 일이겠지. 휴가 중에 턱에 금속 조각이 생겨서 불명예스럽게 전출을 가는 결말은 너무나도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오르는 눈물을 간신히 참던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오반니는 식당 맞은편 상점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과 편안한 파스텔 글꼴로 인쇄된 유리 패널 건물? 저거 치과 클리닉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눈썹을 치켜 올릴 뿐이었어요. 저곳이 화장품 가게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자 지오반니는 치아 캐릭터 아이콘을 가리켰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치아를 그려 넣을 리가 없지.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치과가 마치 부티크 클럽처럼 운영됩니다. 몇 달 전에 예약, 그리고 교정전 검사를 위한 몇 달간의 대기가 당연하죠. 이건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겐 한국에 대한 뭔가 알 수 없는 신뢰감이 있었어요. 뭔가 한국이라면 저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줄 것만 같은 무언의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지오반니가 찾은 치과로 향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긴 서류 작업, 적어도 긴 기다림을 예상하고 치과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침묵이 저를 맞이하더군요. 긍정적인 침묵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프런트 데스크도 없었고 소리치는 리셉션도 없었으며 서로 먼저 진료를 받겠다며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는 치아 캐릭터가 붙어있는 세련된 터치스크린 키오스크가 정중하게 환영합니다. 체크인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깜빡였습니다. 심지어 키오스크는 영어를 사용했기에 저는 곧바로 예약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90초 이내에 제 이름과 대기열 번호가 적힌 작은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디지털 화면이 제 앞에 정확히 몇 명의 환자가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단 2명이더군요. 2명 말입니다. 로마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는 7명의 아이들, 개 한 마리, 혼란스러운 할머니 등 시장판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치과는 평범한 대기 공간조차도 차원이 다르더군요. 편안한 의자, 정수기, 심지어 귀리우유가 옵션으로 제공되는 커피 머신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현실의 의문을 품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기 공간 구석에 작은 즐겨주세요 표지판이 붙어있는 오락기 시설이었어요. 제가 정말 치과에 온 게 맞나 싶어 두 눈이 휘둥그레져 있자 카운터 직원은 제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오더군요. 오락기가 없다면 아이들이 치과 진료를 보러 오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특히나 치과를 무서워하거든요. 오락기는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치과로 오게끔 하는 저희만의 노하우예요. 제가 이 모든 것의 터무니없는 효율성을 겨우 막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한국인 치과 의사는 제 서류를 요청하지도 않았죠. 그는 이미 키오스크 등록부에서 제 증상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는 제 입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잠시 멈췄다가 군사적 사용 목적으로 교정을 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나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치과 기술은 전 세계 최고예요. 한국인들은 손기술도 좋아서 척 보면 어떤 목적으로 교정기가 설계되었는지 알 수 있죠. 당신이 착용한 교정기의 브래킷들은 지나치게 설계되었습니다. 솔직히 솜씨가 좋은 사람이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당신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교정기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엘리트 특수부대원이었기에 이탈리아 최고의 치과에서 교정기를 작업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최고의 치과 의사가 그저 한국의 동네 치과 의사보다도 못하다니 이게 말이나 된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인 치과 의사에 대한 의아함과 불신이 피어오를 무렵 그는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교체할 수 있어요. 저희 치과에는 치과용 3D 스캐너가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한다면 30분만 해도 교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했어요. 그는 사기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몇 달은 걸리는 작업을 한국에서는 30분 만에 처리한다고요? 그는 저를 너무 우습게 봤어요. 저는 이 나라에서 외국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는 아니에요.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준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정 작업에 30분이 소요되다니 이건 22세기에도 불가능할 게 분명해요. 그러나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대로 이탈리아로 돌아간다면 제 커리어는 끝장이에요. 도대체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인 치과 의사가 외국인인 제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기를 당해주기로 했습니다. 1%의 가능성을 믿고 말입니다. 그리고 30분 뒤 저는 정말로 새롭게 교체된 교정기를 착용했습니다. 딱 맞았어요. 완벽했습니다. 이건 금속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원래부터 제 치아와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죠. 이럴 리가 없어요. 분명 싸구려 저품질 교정기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고생했던 그간의 이탈리아에서의 시간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교정기 충분히 강한가요? 1개월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한국인 치과 의사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더군요. 글쎄요. 제곱센티미터당 최대 100kg의 씹는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니까 이 교정기보다 어금니가 먼저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고기를 먹다가 고장났다고요? 새로운 교정기는 고기뼈도 씹을 수 있어요. 당신의 어금니는 부러지겠지만 교정기는 멀쩡할 거예요. 솔직히 당신이 이전에 착용했던 교정기는 한국에서는 20년 전에나 쓰던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20년이란 강산이 바뀌는 수준으로 엄청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저 까무러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건 바로 가격이 얼마나 청구될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수준이 높다면 가격도 비례해서 높아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며 청구서를 받아본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탈리아 치과 의사들이나 교정비가 비싸 치아 교정을 받을 수 없는 이탈리아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로마의 평범한 치과에서 하룻밤도 채 지나지 않아 스캔, 디자인, 티타늄 하드웨어 자체가 포함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 차 한 대 가격은 청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놀랍도록 합리적이었어요. 군인인 제 월급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들은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사기를 치지도 않았죠. 그렇게 저는 믿기지가 않는 경험을 한 뒤 치과에서 빠져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마테오만큼이나 제 조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탈리아는 예술, 음악, 열정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희의 시스템, 특히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약부는 연필로 작성되어 있고 80년대에 만들어진 기계는 늘 유지보수 중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현대 치과의 개념은 여전히 누군가 막대기로 치아를 두드리며 아프나요? 라고 묻는 것이죠. 한편 한국에서는 공상과학 환자처럼 뼈를 스캔한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항공우주 등급의 수리를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를 새도 없이 끝나버리죠. 마테오는 한 손에 호떡을 반쯤 먹은 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나왔군. 아무리 한국이라도 교정은 무리였던 건가? 아니, 완벽하게 해결되었어.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정체가 뭐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생각뿐이었죠. 이탈리아에서는 제 보조기가 군사기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게 양국의 수준 차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놀란 가슴을 달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이어나갔고 며칠 후 여수로 떠났습니다. 해변 근처에 자리 잡은 숙소에 가서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먹고 돌산대교 위의 유명한 일몰을 감상하는 것이 저희의 간단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마테오에게는 그랬죠. 숙소에 도착한 지 약 3시간 후 그는 복도에서 얼어붙었어요. 제가 바로 알아차린 얼굴은 지갑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차에 두고 온 것 같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여권, 신분증, 군인증 모두 얇은 가죽 지갑 안에 넣어져 시속 300km로 북쪽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인 신분증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저희의 소속은 군사기밀인데 유령처럼 지내도 모자랄 판국에
그는 자신의 군인 신분증을 잃어버렸던 거거든요. 당연히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은 찾을 수 없겠지만 군인 신분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마테오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으로 일반 군인으로 보직이 바뀌게 되겠죠. 저희는 서둘러 역으로 돌아갔고 안내 데스크에 차분한 한국인 여성 직원은 방해 없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짓더군요. 몇 번 좌석에 앉으셨나요? 마테오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14D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키보드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빠르게 전화를 걸었고 30초 만에 지갑을 찾았습니다. 광명역에서 한국인 승객이 반납했습니다. 보안 물품 시스템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로 배달해 드릴 수도 있고 신분증을 제출해 주신다면 신원 확인 후 직접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테오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증은 지갑 안에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약 번호와 얼굴 인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얼굴 인식이요? 그것만으로 마테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아니, 애초에 기차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인가요? 이탈리아였다면 지갑을 구태여 흘리지 않아도 소매치기가 진작에 훔쳐갔을 것입니다. 마테오는 이건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된다며 제가 치과에 들어갔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부정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역시나 그 또한 자신의 처지는 그저 한국을 믿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깨닫고는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날 저녁 마테오의 지갑은 정말로 택배를 통해 숙소로 배달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입니다. 지갑 안에 모든 것이 온전했죠. 현금까지도 모두 말입니다. 저는 마테오가 봉투를 열 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다가 중얼거리더군요. 이곳이 바로 문명국이로군. 이탈리아는 원시적인 국가일 뿐이었어. 한국은 애국심이 투철했던 마테오조차도 완전히 굴복시킨 것입니다. 한국의 강점은 인프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그 뒤에 있는 원칙이었죠.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손실을 그 사람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수가 용납되는 사회죠. 유럽에서는 기차에 지갑을 두고 내리는 것, 그리고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까지 전부 피해자 잘못으로 취급받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조차도 그들을 구제해주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이탈리아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의 여행은 곧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모두에겐 무언가 변화가 있었어요.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루카는 자리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싸움 기억나? 마테오는 술집에서 화장실 새치기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그 사람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잖아. 저희는 모두 웃었습니다. 한국을 경험한 저희들에겐 그것이 마치 다른 삶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새치기? 혼란? 그런 것들은 한국에 없는 것들이었어요. 마테오 또한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더군요. 나는 예전에는 강인함이 혼란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 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경험해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임을 깨달았어. 한국인들은 강인하지만 그런 식으로 혼란을 해결하지 않아. 조용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그게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야. 그렇게 저희는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상공에서 한국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마테오가 제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올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년이라고? 나는 3달 후를 생각하고 있어. 3달 후에 이탈리아 전국 특수부대 훈련평가가 있는 거 몰라? 지난 나토 평가만큼 큰 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승한다면 일주일 휴가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야. 저희 둘 다 웃었어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기 위해서 저희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세련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 전략, 세련된 나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현대의 위대함과 인정은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국을 보고 감탄하지만 한국은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하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